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트렌드.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미용업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갔습니다. 영상 보고 책도 보고 후기도 남기고 난이도가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23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래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좋은 날이 있을까요? 과거는 좋았다. 작년이 좋았다. 재작년이 좋았다. 3년이 좋았다. 5년 전이 좋았다. 10년 전이 좋았다는데 10년 전에도 지금이 어렵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하는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훨씬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왜 그때가 좋았을까요? 지금은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행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고객님한테 DM 계속 보내고 문자 계속 보내고 카톡 계속 보내고 연말 되면은 연하장 보내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카드 보내고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가 그 안에 쿠폰 넣어가지고 돌리고 감사 인사 그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좀 해라, 인스타 좀 해라, 카톡 좀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며칠 전에도 모 미용실에 들어갔더니 오락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잡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탓을 합니다. 정치 탓하고요. 코로나 탓하고요. 하미즈 본사에서 안 도와준다고도 하고요. 고객님이 깍쟁이라고도 하고요. 아닙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더라. 그러면 사고방식, 고정관념, 습관 이거 버리지 못한 것이더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피트 드러커 교수님이 한 말이죠. 인터넷 들어서 피트 드러커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보시면 지금 여러분 마케팅 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거꾸로 마케팅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미용실에 가면 입구에 가면 전부 다 첫 방문 고객님 20% 할인해준다, 30% 할인해준다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꼬여가지고 그 거래 꼬여가지고 30% 할인 받으러 갔습니다. 30% 받아가지고 7만원 하고 판매했는데 다음에 오면 10만원 된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친절해도 시설이 좋아도 집하고 가까워도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오늘 7만원인데 다음에 오면 10만원이다. 왜? 처음 방문했을 때는 30% 할인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마케팅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모 하뮤즈에도 그런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TV 보면 어떨까?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 오면 10만원, 두 번째 오면은 9만원, 세 번 오면은 20% 할인, 네 번 오면은 30% 할인, 다섯 번 오면은 40% 할인, 그 이상 오면은 일본 말로는 독고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단골 고객님에게 잘해줘야 됩니까? 못 해줘야 됩니까? VVIP 고객 대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5번 이상 오면은 50%를 할인해준다. 그랬더니 우리 기획실에 뭐 한 분이 이렇게 5번 올라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5번 하는 동안에 옆에 오픈해가지고 30분 할인해준다 하면 다시 연결되겠습니까? 5번 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고객 소액이 있으면 10% 할인해주면 된다. 두 번째 올 때 친구 한 명 데려오면 20% 할인, 3명 데려오면 30% 할인, 5명 데려오면 50% 할인 받는다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미용실 그 디자인은 좋다라고 광고하고 다닐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개받고 오면은 그 고객한테 캐시백을 해준다든가 할인폭을 올려준다든가. 자, 이 방법을 2023년도 하미즈 트렌드로 써먹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하미즈에 오랫동안 열심히 예쁘게 근무했던 친구가 오픈했다 해서 며칠 전에 뭐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앞에 있는 거 20% 처음 고객님 저거 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 설명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정관념에서 사고방식 전환 안 되고는 혁신하지 않고서는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더라. 여러분들 요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보면은 요 정사포 바다가 보이는데요. 요 항구 요 보면은 배가 많이 대가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항구에 대가 있을 때 그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관념대로 그대로 살면은 안전하기는 참 안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존재 이유입니까? 안전한 것이 배가 항구에 묶여가 있는 저 배가 배의 존재 이유 절대 아닐 것이다. 풍랑이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풍랑이 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다에 빠지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배가 디비지거나 표류하거나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죠.
이 시대에 맞게끔 정신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2023년 트렌드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걸 보고 응용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책 볼 이유도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혁신하고 스스로가 찾아서 무언가를 개척하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편견으로 살아갑니다. 편견 법칙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미주가 이제 편견의 미용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1% 안에 들어가는 미용실을 만들려고 35년, 38년을 갖다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 안에 들어가는 미용실을 만들어 놨고 어느 날 보니까 편견적인 미용실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2023년 첫 키워드 편견 실종. 처음에 나온 키워드인 만큼 편견, 대한민국 사람들은 편견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간만 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앞에 쓰지 말고 뒤에 쓰지 말고 중간에 써라. 군에 갈 때 그런 단어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지금은 실종되고 없습니다. 편견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견에만 들면 좋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꼬랑대비에 있더라는 겁니다. 시장,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편견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러면 편견의 시대가 아니고 뭐 또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더라. 중간이 사라지고 없다. 부자가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 있는데 중간이 없다. 허리층이 없어졌어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1인 사업, 2인 사업. 이제는 미용 산업이라고 하기도 쪽팔릴 정도로 산업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미용실이 10병 20병 해가지고 혼자 둘이서 그거는 산업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겨우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게 편견 법칙 안에 들어가면은 반찬값 버리는 미용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터 사회 분야까지 확산되어 갈등과 분열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것 등등등등.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있더라. 지금 또 신세에 가면은 발 디디트는 것이 빠글빠글합니다. 지난달에 백화점에 가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잠바 하나 사준다고 갔는데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동네 구멍가게, 동네 시장 가면은 텅텅 비어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심해지고 있다. 이것을 N극화되고 있다 이랬습니다. 다양하게 퍼지고 있더라. 작년에 이야기했던 나노화 사회랑 맥을 같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두의 관심이 다양해지고 나누어지고 있더라. 또 단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극화가 뭡니까? 성자 독식의 쏠림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더라. 얼마 전에 카카오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살아남는다. 편견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1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K-뷰티에 내가 리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편견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침체된 시장에 토끼처럼 펄딱펄딱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디자이너인지 파악이 최고 우선입니다. 나는 어떤 미용실 CEO인지 파악이 우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보는데 내 위에 밑에 내 중간이네. 그러면은 쪽팔리지 않는다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쪽팔리는 겁니다. 1등 못하면 쪽팔리는 겁니다. 이제껏 평균만 하는 디자이너, 평균만 하는 지점, 평균만 하는 사장이었다면 꼴등하고 똑같아. 살아남지 못한다. 양극화 시대, N극화 시대, 단극화 시대. 나는 고객을 어떻게 분류해서 대하고 있는지, 고객에게 어떻게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 책을 통해 찾아보고 행동으로 옮겨서 편견이 아닌 1% 성공 미용인이 되어야 되겠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니즈에 맞춰서 타켓, 집중하는 타켓 마케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나는 20대 타켓을 해야 할까? 30대를 할까? 40대를 할까? 내가 30대 나이 같으면 30대 타켓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됩니다. 30대끼리. 20대는 20대가 대화가 되겠죠. 40대는 40대가 디자이너 같으면 40대 고객을 타켓 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 머리를 타켓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부가치가 높은 것은 남자 스타일 파마만 타켓을 잡는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다. 한 30여 년 전에 남자 아이롱 파마
일본 야쿠자들 파마해가 뽀글뽀글한 머리 그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이롱 니브 정도 되는 아이롱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디자인을 하면 나는 그거 한 개 가지고만 타켓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염색 한 개만 타켓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린이만 타켓으로 해도 물론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타켓 마케팅 누구한테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이씨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을 듣고 이것을 잘 타켓을 정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편견에서 벗어나서 토끼같이 점핑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하면 죽습니다. 묘지가 되고 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성, 타성, 그동안 해왔던 업무 방식, 사고 방식, 프레임을 벗어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오늘 유시감을 한마디 쓰겠습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서 교토삼굴, 일본의 교토가 아닙니다. 2023년 토끼해입니다. 그것도 검은 토끼해. 교토삼굴이 꾀가 많은 영악한 영리한 토끼라는 뜻인데요. 아주 꾀가 많은 토끼는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사는 집을 토끼굴이다 그러죠. 토끼굴을 한 개만 파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언덕 넘어 또 한 개, 다른 동네에 또 한 개,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 위험에 처하면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지혜, 세 개의 토끼굴을 파놓는다. 이게 교토삼굴이라고 합니다. 2023년 검은 토끼에 여러분 정말 깨가 많고 지혜롭고 영특한 그런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세계의 굴.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미용업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굴. 전판 내가 1등이다. 전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남자 커터, 남자 염색, 남자 파마 이걸 갖다가 이 굴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판이 안 되고 남자 파마가 없다. 그러면은 어린이 굴로 들어가면 된다. 아니면 클리닉만 내가, 아니면 발모에 내가, 아니면 눈썹 폼에 내가. 요즘 왁싱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미용실에 디자이너가 고객이 없다면 왁싱은 일주만 배우면 됩니다. 눈썹 폼 하는 거 2시간 배우면 됩니다. 손톱 정리하는 거 한 달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미용실이 안 된다. 잃어버린 20년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일본에서 약국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약국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약국을 문 닫. 그런데 뭐 한 약국에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뭐 했습니까? 담배를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 약국에 한 사람은 약사는 내 있어야 되고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담배 사러 오는 사람이 생기더라. 담배 팔아가지고 담배 사러 와서 약도 사고, 약 사러 가 담배 사가지고 가고.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있어도 지켜야 되고 없어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마만 해줄 것이 아니고 다른 토끼굴을 하나 만드세요. 진열에 몇 개면 진열이 하나면 됩니다. 왁스라든가 샴푸라든가 헤어 클리닉 제품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좀 준비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과라도 팔아도 됩니다. 경기 침체, 지정학적 변수로 위기의 토끼처럼 확 뛰어오르는 2023년 기대하겠습니다.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더 지혜로운 것을 못 드려서 미안하고요. 아저씨도 공부 많이 할게요. 공부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민주도 몇몇 군데 이제 정리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픈을 한대요. 오픈해가 잘 될 거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제반 여건 다 만들어놨는 데서도 자기 고객 확보가 안 되는데 오픈하면 확보가 될까? 오픈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토끼가 됐어요. 2023년도에 정말 잘 나가는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마일. 감사합니다.